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항상 어떤 우리 사회의 인문, 역사, 또 지정학적인, 또 정치적인 인물, 책, 문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현재 시점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뭘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강 소장님께서도 이제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하시는데 지금 뭐 저희 뭐 자기들끼리는 뭐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그게 익숙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한테는 참 개헌이라는 게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한테는 왜 이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문제가 나오는지 좀 이해할 수 없고 근데 그러면 뭐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는 소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중심제와 이제 의원 내각제, 그다음에 그 제도적인 측면과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내각 책임제적인 헌법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을 내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과연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를 이제 좀 뭔가 통제를 해야 될 방안으로 이게 나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의원 내각제 혹은 의원 집정부제만이 답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더해서 몇 가지 거짓말이 좀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렇게 바꿀 그런 개헌을 하겠다 해서 내가 그럼 의원 집정부제다라고 지적하니까 네네. 황빠들이 뭐라는가 하면 저는 빠는 이 경멸을 한층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기분 나빠라고 그래요. 네네. 경멸과 조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4년 중임제 같은 미국식 개헌을 말했다고 또 거짓말을 살해요. 좀 많이 웃기죠. 네. 자, 그런데 또 그런 거를 황해 친구 K가 방송에서 아마 제 지지자가 물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게 뭔지 밝혀라 하니까. 네. 당론이 그렇다. 그래서 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 집정부제 당론 내가 찾아보니까 뚝 나와요. 네. 2018년 4월 2일 날 네. 이번에 성태 네. 뭐 출마한다 네. 사람이 원내 대표를 할 때 네. 그 김무성 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당의 당론이 이 분권적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로 이렇게 개헌하는 거. 심지어 뭐 6월 달에 하자고 네.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홍빠들이 홍은 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그때 홍이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홍이 개헌 반대왔다였거든. 네. 그러니까 또 튀어나가. 내가 그 홍을 지적을 해. 저는 원래 힘 빠진 사람은 안 건드리거든요. 뭐 쌩쌩한 것도 많은데 뭐 하려고 힘 빠진 사람. 저 안철수 뭐 본인이 특별하게 안 움직이면 안 건들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문이 개헌을 계속 정권 초에 하려 해서 그거는 이제 친북적인 좌파적 개헌이고 문이 4년 중임 개헌을 그때 넣었죠. 네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개헌안을 냈다. 그거 막으면 그거 안 된다만 말만 하면 되지. 그렇죠. 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하나는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고 네. 책임 총리지 어디 이혼 집정부제냐. 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대중들을 거의 초등학생 정도를 보거나 시골 영감으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시골 영감들도 다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뭐, 그러니까 그 홍준표의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의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 개헌 논의가 나올 때 그거를 막는 방법은 개헌하지 말자인 것이지. 어떻게, 여기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내세우고, 여기는 뭐, 의원 내각제 혹은 의원 집정부제 개헌을 얘기한다고는, 그거는 그 상대방의 그 개헌 논의에 동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난 김에 그냥 바람 피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바람 부는데 바람 피자. 예. 그럼 개헌을 하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적인 것이 어떻게 그게 무슨 개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개헌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혼 집정부제라는 부분이
어떤 한 가지를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아니라 이 헌법학 교과서나 그렇습니다. 헌법 원론이나 네, 이런 데 보면 대통령제, 내각제가 있고 그 사이에 대통령제의 일부 요소와 그다음에 내각제의 일부 요소를 합친 거는 그게 다양하게 뭐라 부르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 통틀어서 이원 집정부제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치 체제를 대체로 봤을 때 독재나 뭐 총통제도 말고는 이 세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네. 만약에 한국에 그게 없는 제도라면 그 한국이 독재국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대를 상대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말장난 치지 마라. 이걸 제가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맞아요. 장난 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정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개헌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시청자께서 당연히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그 민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산주의나 파시스트 전체주의제를 제외하면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좀 한문이 어려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그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presidential system이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parliamentary syste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이 핵심 그 자체냐 아니면 의회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 구분은 이념형적으로는 이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독립적인지 이제 의존적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요 세 가지를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행정부 및 의회의 존속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얘기하지만 탄핵 인준으로 서로 권력을 상호 견제할 뿐이지 뭐 의회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은 대통령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의회의 구성이 종료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의 의회 해상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은 이제 총리가 의회 다수파의 지도자이고 이제 의원들이 주축이 된 내각이 구성되고, 그래서 내각은 이제 어떤 일들을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회가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러면 내각이 의회를 해산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의회가 내각 및 총리를 불신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각을 또 해산해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양쪽에서 다 서로를 이제 그 해산을 시켜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나라는 대통령제고 어떤 나라는 이제 맞습니다. 내각제로서 총리를 이제 수반으로 하면, 근데 이제 보면 내각제가 있는 나라의 지구상에 네, 대부분이 보면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서 네. 왕이나 그렇습니다. 또 내각제를 하지만 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도 있지만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 네. 또 대통령이라는 네. 아무 끝발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의전형 인물을 두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전번에 보면 체코에 보면 네네네. 그 문이 갔을 때 네네. 체코의 뭐 대통령 네네. 이 그거 뭐 이렇게 예, 하는 부분에 네네. 체코가 그 보면 대통령도 별 힘이 없는 자리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있었거나 지금 그 영국 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그렇다고 이원 집정부제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죠.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름도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는 네. 그게 대통령제인지 이원 집정부제인지 애매 까리까리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네네. 프랑스는 독특하다라고 네네. 그렇게 봐야 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네덜란드 왕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벨기에, 벨기에도 덴마크, 왕이에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다 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왕에 대해서. 왕이 있으니까 이제 내각제로 다 가는 거고. 네. 일본에도 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각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는 내각제를 하는 상당한 나라에는 다 상징적인 수반이 있다. 네.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정이 유지된 국가는 이제 국왕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왕정이 중간에 폐지가 된다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내각제가 되는 거고, 이제 대통령이 뭔가 뭔지 모르게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예.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제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이제 저희가 뭐 정치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한테는 거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제
사실상 법령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거부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도장 찍는 그냥 뭐 이런 것들 뭐 외교 대사들을 영접하고 이제 그 승인장을 내주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이 역할 외에는 사실상 모든 권한을 이제 그 내각 그다음에 그 총리가 갖게 되는데 다만 독일이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이제 김종필 총리가 이제 이 독일식 내각제를 이제 많이 주장하셨는데 이제 건설적 불신임제라고 해서 차기 총리 후보를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으면 이제 그 내각과 총리를 그 불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일에서는 내각제이긴 한데 희한하게도 그 내각이 불신임 당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면 딱 한 번, 그러니까 저도 뭐 보니까 딱 찾아보니까 딱 한 번 콜 서독 총리가 될 때 이전에 3인당의 그 슈미트 총리를 이제 그게 딱 한 번 이제 불신임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독일 같은 경우는 말은 내각제, 그러니까 더 독특하게 말은 내각제인데 그러니까 총리의 어떤 지위가 권한이 굉장히 잘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 중심제. 그래서 근데 독일은 이 총리를 영국식으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챈슬러라고 이제 예전 말로 하면 재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뭐 비스마르크 그런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메르켈이 민주국가의 어떤 총리이긴 한데 사실 재상처럼 뭐 장기로 집권도 하고 굉장히 막강한 권한. 임기도 거의 보장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임기하고 사실상 맞춰서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랑스가 이제 문제의 이제 핵심인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원 집정부제.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학자들 중에 이제 이런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 형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정치학자는 뭐 신대통령제 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민주주의 그 어떤 정치 체제를 보지 않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프랑스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국정은 이제 국정을 기본적으로 외교, 국방, 안보는 이제 대통령이 그다음에 내치 뭐 이제 뭐 재무라던가 뭐 어떤 경제라던가 뭐 이런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은 이제 총리가 구분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의회 해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는 대신 내각만 불신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소속 정당과 그 어떤 그 의회의 다수파 정당이 같으면 대통령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 행사에서 사실상 드골처럼 이제 이게 독재인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갈리게 되면 동거내각이라고 하는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뭐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지만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미테랑 대통령 사에서 자크 시락의 이제 우파 정당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면서 이제 자크 시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그 불어는 코하비타시온, 영어는 코하비테이션, 그래서 동거정부라는 말이 있었고, 제일 아마 기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뭐 유럽 정상회의라던가, 뭐 세계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 미테랑과 시락과 동시에 나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좀 기괴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정은 이제 총리가 맡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산에 의한 권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외교는 뭐 외정은 대통령이, 내정은 총리가 담당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외교와 내정이, 그러니까 외정과 내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정책을 한다 그럴 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회나 어떤 총리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말장난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좀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김무성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이제 그 상하이였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뭐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의원 내각제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뽑기는 또 투표로 대통령을 뽑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거구가 되니 많이 뭐 그랬지 않습니까? 선출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원 집정부제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마크롱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세계의 어느 나라의 지도자보다 더 설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우리 한국에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중간에 잠깐 바뀐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4.19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아마 강력한 대통령제를 싫어하는 지금하고 분위기가 비슷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있어봤자 불편하더라. 네. 이런 여야의 네. 동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 자유당이 거의 무력화되면서 네. 이제 이 당시 네. 대통령은 윤보선, 네. 또 내각 수반은 허정. 예, 그러니까, 허정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과도 정부 수반이 네, 허정을 과도 정부 하다가 허정이었죠. 예. 이제 개원을 한 다음에 이제 예. 윤보선이 대통령이 선출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맞아, 이제 과도 정부 예, 수반은 예, 허정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만히 보면 제2공화국 때 그 한국의 윤보선 대통령이 말만 대통령이었지 별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 논란의 소초점인데 그래서 뭐 예.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제2공화 헌법을 가지고 내각 책임제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제2공화국 헌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예. 그 헌법을 제정했었는데 개정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헌법이라고 만들었지만 대통령한테 좀 실질적인 권한을 좀 애매모호하게 부여를 해서 결국 이제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그 좀 모호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히틀러가 독재가 이제 토대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내가 그 장면을 허정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거기 다시 네. 이 국가 체제를 정비할 거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다시 네. 개헌 의회를 소집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과도 수반으로 허정이었고 네.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보선 네. 그 총리가 이제 장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장면.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왜 이제 이런 결국은 이제 제2공화국 헌법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5.16으로 이제 제2공화국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이제 헌법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은 대통령의 권한이 없었는데 헌법 규정에 뭐가 있었냐면 헌법 제50조 그 당시 제2공화국 헌법 57조에 대통령의 긴급 제정 처분권 이제 이건 이제 현행 헌법으로는 뭐 긴급 제정 명령권, 긴급 명령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었고 61조에도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국군 통수를 대통령이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2조에 물론 이제 뭐 내각이나 의회 통제를 받긴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다음에 69조에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의 이제 의회에 다수당 대표가 이제 총리가 사실상 자동 지명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 국무총리를 지명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의회에서의 과반 득표가 실패가 되면 민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제서야 이제 민의원이 이제 스스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에 불과하다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윤보선 대통령은 민주당 구파 장면은 이제 민주당 심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보선 씨가 이제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흐름으로는 심파인 장면을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민주당 구파의 김도연 씨를 이제 총리 후보로 이제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무소속이 되어 있던 이제 그러니까 예전 구자유당 이제 의원들이 계열의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부결되고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이제 심파의 장면을 총리로 지명되는 결국은 이제 구파 대통령의 심파 총리가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좀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5.16 혁명 직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구파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민당을 이제 결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약체 정권들이 이제 결국 대통령의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냐를 가지고 굉장히 좀 다투는 와중에 정권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쿠데타를 한 그렇습니다. 이 군사 혁명 세력도 누구를 찾아가서 네. 이 혁명을 일단은 네. 추인을 일단은 받아서 네. 안정을 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제 장미연 총리는 수도원에 가서 며칠 숨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발견. 온통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장면 어디냐. 네네. 근데 수도원에 숨었어요. 이 사람이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가지고요. 네. 그리고 윤보선은 집에는 있었는데, 네. 그 뭐 윤보선은 막 그냥 사실상 추인하다시피 했고, 네네.
장면은 나중에 수도원에서 나와 끌려 나와가 네. 또 뭐 추인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때 누구를 찾아가서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는가 문제도 군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혁명 세력들은 이제 그 장면 총리를 이제 체포를 신병 확보해서 이제 그런 추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 총리는 이제 수도원으로 순영원으로 도망쳐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한테 찾아갔더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정리된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당시에 하여튼 유원식 대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장군 세력의 어떤 군사혁명, 그러니까 군사혁명의 움직임을 알고는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뭐 제일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해서 사실상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군사혁명을 추진하는 발언을 했으며 나중에 이제 당시 메그르드 유엔군 사령관이 혁명군에 대한 이제 군사적인 진압까지 건의를 하는데 뭐 국군 사이의 충돌은 자기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군사혁명을 추진하는 그 권한이 이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혁명 세력도 윤보선 대통령한테 접근한 이유가 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헌법 제 61조의 대통령의 군군 통수권. 그러니까 뭐 내정은 뭐 총리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군을 통수하는 건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해 달라고 사실상 윤보선 대통령이 다 허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 뭐 명확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혁명을 자초하게 되고 혁명을 용인하는 데까지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예. 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체제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를 해봤자 48년에 국가 선출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만 겪어본 국민 입장에서나 또 그걸 비판해야 될 언론이나 지식인의 입장에서도 제2공화국이 이게 어떤 체제인지를 이해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테도 이해가 잘 안 갈 건데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책임과 권한이 매우 불명확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게 우리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거든요. 네. 이 제2공화국이. 자, 그때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장관들 교체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좀 그 뭐 이른바 민주화된 이후에 제2공화국이 뭐 민주주의를 위한 진지한 시도였고 무슨 씨앗이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좀 말씀들 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1960년 7월 29일 날 이제 장면 총리가 초대 내각을 조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1961년 5월 16일 이제 혁명으로 이제 그 제2공화국이 붕괴됐으니까 채 10개월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무부 장관만 해도 5번, 국방부 장관 3번, 부문부 장관이 4번, 4명, 상무부 장관이 3명. 그러니까 이런 주요 막 특히 결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명 그 10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속에 3명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상황에서 무슨 어떤 국정에 대한 뭐 파악, 뭐 장악 이런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막 그 주위의 측근들 민주당 신파의 어떤 그 주요 인사들이 돌려막기식 장관 임명이 한 10개월 동안 진행되다가 그냥 뭐 혁명으로 끝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개헌 이제 과연 이제 그 현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그 개헌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될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잠시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중심제로 지금 이끌어져 왔는데 이거를 뭐 다시 왕정을 복구해서 국왕이라는 어떤 그런 걸 세워놓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라는 갖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그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 뭐 내각제 개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제2공화국에서 벌어졌을 때 일과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지겠다는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특히 하나 중요한 게요. 이원 집정부제를 지금 뭐 한국당이 노리고 있는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내각제가 되면 아예 국민은 국회의원만 뽑지.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할 대통령이나 최고 정치적인 리더는 국민이 못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를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 선출권이 없어져서 87년 체제 이전에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의한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네네. 부패한 국회에 의한 독재.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죽어도 한다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드는데 권한을 뺏어서 대부분을 국회로 넘겨버리자. 이게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원 집정부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걸 하려 그럴까요? 이원 집정부제를?
그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 기득권층의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재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자신들 기득권이 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러면 생각해요. 기득권이라면 한국 사회에서는 뭐 재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뭐 잡아가니까 예, 또 가면 예. 평균 한 20%는 깜빵에 그렇습니다.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가면 고위 잡아 관료, 고위 관료, 예, 뭐 교수, 뭐 언론, 예, 특히 언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오스트리아식의 네.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극우 정당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그 45년에 2차 대전에 지고 나라가 이제 거의 소련에 넘어가려다가 네. 이제 안 넘어가고 네네. 비니 분할 통치돼 있다가 네네. 겨우 하면서 네.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핑계하에 네. 중도 좌우파가 네. 한 번은 6, 4, 한 번은 4, 6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네 지분 40%, 나 60%, 네 60% 했네, 나 40% 이래가지고 한 70년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화가 대단히 난 거 아닙니까? 네네. 둘이서 다 해먹네. 적당히 부패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예, 술 술탄 듯. 그러니까 야당이 없는 정치가 오스트리아에 한 70년 이상을 이렇게 진행되어 온 부분에 대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나라에 부패가 없는 것 같지만 부패가 사실은 굉장히 고도로 만연하거든요. 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지금 이 한국당에 보면 대선을 치러서 지면 오로 나싱인데 나싱이 되니 그렇습니다. 오로 나싱 하는 것보다 절반을 먹는데 유엔 집정부제가 되면 장관 공무원이나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가 하던 장관을 다 하니까 네. 장관급만 지금 한 30개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장관은 18명인가 9명인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장관급이라고 하면 네. 30명 더 돼요. 네. 그럼 좀 늘리면 되지 뭐 장관급을 한 50명도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25개 내 25개 하면 집권한 것보다 낫잖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대통령 될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김무성이나 한교안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저도 뭐 되게 들은 생각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원 집정부제가 되던 의원 내각제가 되던 하여튼 뭐 돌아가면서 뭐 신나게 장관 뭐 오늘은 이 사람이 내일은 저 사람이 하고 임기 뭐 6개월로 뭐, 돌리면 예, 그럼 뭐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예. 장관이 8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 자리 장관급 한 50개 만들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5, 8, 40이니까 예. 한 번 돌고 예. 한 번 더 해보. 또 3분의 1이 한 번 더 해먹는 예. 두 순배까지 돌 수 있는 일이 예.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하자고 다. 하자고 다 네. 지금 합의하고 네. 한국당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되려면 일단 문하고 딜이 돼야지. 한국당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려면 그렇죠. 서로 조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합의해 줄 건데 너 우리 깜빵 보내지 마. 옛날 일은 오늘부로 다 있는 걸로 서로 선언하자. 잡아 넣은 사람 다 풀어줄게. 네. 그리고 오늘부로 문에 대해서 묻지 마. 이 합의가 안 되고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문이 지금 사실은 한국당보다 먼저 올라가면 한국당이 먼저 했지만 요걸 내서는 문이 1월 달에 정세균이 시켜서 12월 말 1월 달에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줄게. 옛날에 문이 이원집정부제 하자 말 안 했잖아요. 집권 그렇습니다. 초에.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문이? 이원집정부제를. 그러니까 뭐 뭔가 하여튼 이제 뭐 안전판이 이제 확실한 안전판이 필요하다 생각이 이제 예, 들어서 이 검찰 돌아가거나 이런 걸 그러니까요. 봤을 때 네. 뭐 옛날에는 뭐 자기들이 30년 집권도 현실화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정권 뺏기면 뭐 깜빵 가서 관급식 하거나 네. 중력의 법칙을 시험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는 묻지 말자.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이 합의가 되려면 악수해야 합의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네 나 우리 이제 명분은 네. 동서화, 네. 남북화를 네. 위한 네. 견하자. 그래서 문이 남북화합을 동서화합으로 가려할 때 문은 남북을 올리려고. 그래서 그 개헌 뭐 국민 네. 개헌 발안 연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올리려고 남북 문제를 옆으로 이렇게. 네. 요걸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지방 분권이니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이나 이런 자들은 또 뭐 그 하여튼 뭐 보수로 그, 이제 예, 중간 뭐 보수로. 잘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보장되는 조건이면 뭐 남북이든 뭐 친중이든 다 하려고 하겠죠. 그 자리가 좋은데 네. 그래서 뭐 20, 30년 죽을 때까지 보수로 어이 김 의원 장관 한번 하지. 그렇습니다.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 언론들도 보면 정권 바뀌어서 넘어가면 보수 언론 주로 틀리고 깜빵 가고 하는데 뭐 허가 받니 안 받니 뭐 종편. 근데 뭐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건들 사람 없고. 재벌들이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정치가 뭐 완전히 이제 뭐 정치 체제에서 다 뭐 이렇게 야합적인 태도를 보게 되면 누가 재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대통령 급대기니까 대통령한테는 뭐 눈꽃만큼만 인사하면 되고 총리가 있는데 옛날 대통령만큼은 아니니까 그렇죠. 좀 훨씬 작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각 장관들도 조금씩 하면 네. 이제 우리 건들 사람 아무도 검찰 없고, 무력화됐고. 네, 검찰 무력화되고 네. 이제 검찰 임명권은 국회에서 가지자 이러더만요. 왜 이현집 정부 때. 그렇겠죠. 그럼 뭐 이제 검찰총장 임명시켜가 마음대로 또 검찰 지배하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모든 이 상권 분립에 위에 올라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동의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 검찰,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 뭡니까? 재판소장, 재판관, 재판소장, 네, 재판관. 그것도 다 국회에서 임명하고. 네. 그래 보면 국회가 지금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 국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가는 거죠. 네. 그것도 딱 지분별로. 네, 지분별로. 3대 3대 4 뭐 이런 식으로. 요래만 나눠 먹어도 네. 집권했을 때보다 낫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파들한테 좀 꼬드기려면 북한 문제는만 너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무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네. 뭐 국정원장 이런 거는 좌파들 던져주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친중을 하든지 뭐 친북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밖에 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좀 의견이 결론 내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시청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선물 펌플리즘에도 뭐 이렇게 워낙 방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뭐 내용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글쎄 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뭐 아니다 이렇게 할까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간단한 게 이 잡다한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청와대가 지금 모든 행정부의 기능에 맞게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청와대에 안보실과 정책실이 있어야 되냐. 비서실장급의 그 고위 공직자가 왜 2명이나 처박혀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럼 장관과 국무총리를 다 없애버리던가요. 그렇게 차라리 하지, 뭐 국무조정실까지 있어가지고 또 국무조정실장이 또 장관급 아닙니까? 또 국무총리실에 또 보면 뭐 정무비서 또뭐 수석이고 쭉 비서관들이 이렇게 뭐 정책, 정무비서. 그래서 뭐 소규모도 청와대가 있고, 뭐 이게 도대체 뭐 2중 3중의 조직이 있는데, 청와대를 없애든지, 청와대에 있는 조직을 없애든지, 정부에 있는 조직을 없애서 차라리 정말 책임 있게 이렇게 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좀 지방자치제가 좀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해서 뭐 교육감 선거라든가 기초지자체 선거를 폐지해서 좀 의회가,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의회가 좀 국회가 좀 제대로 된 권한도 갖고 책임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양원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요하죠. 그 양원제를 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이제 그 뭐 인두적인 어떤 이제 어떤 국민들 미국식으로 본다면 미국에는 주가 작든 크든 그렇습니다. 상원은 2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지금 보면 지자체가 거의 통합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지자체가 통합이 되더라도 인구가 적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징하는 의원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은 인구 인구 비례로 완전히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상원을 하면 되죠. 그러면 광역단체, 뭐 기초단체도 뭐 사실상 필요가 별로 없죠. 그리고 뭐 안 그러면 두 개를 통합해서 뭐 명예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버리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틈을 비집고 뭐 낸시 펠로우나 이런 사람들 하원의장처럼 이렇게 막 수십 년 동안 이제 의원을 하면서 이제 기득권의 어떤 뭐 그 기득권층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선대고 이런 거보다는 막 지역구 관리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차 투표가 가능하다고 막 이제 뭐 부러워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요 하원 의원이 무슨 조금 그 지역 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뭐 반영도 안 하고 이상한 생각한다. 그럼 바로 뭐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선거 또 곧바로 걱정해야 되는. 그다음에 좀 제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이제 행정부의 고위직을
고위직 겸직이 이제 불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영원한 현재 국무장관이 딱가리 폼페이오가 그냥 뭐 그러니까 원래 하원 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장관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만 아양을 다 떨고 있고 이제 공화당도 이제 사실상 현재로서는 트럼프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을 겸직을 불허를 해도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지금 허용하고 있으니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하는 거는 너무나 쉽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빨리 이런 것들부터 뭐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관행으로 아예 좀 정책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게 오히려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의 기능을 정부 종합청사로 전 청와대를 없애가 공원으로 하고 맞습니다. 그냥 대통령 숙소만 두고 영빈관 조그만 거 하나 두고 정부 종합청사로 와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앉히고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참모는 의전 참모들을 소수화해서 네. 청와대 정부가 아닌 행정부 정부로 가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뭐 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네. 이렇게 두고 그리고 통합시켜버리고 그 상하원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교육감 선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도 솔직히 어차피 잡으면 다 하는데 그냥 공무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저도 예산 그렇게 낭비나 이런 저도 부분에서 그렇게 봤어요. 지자체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뭐 지역의 특성을 살리니 어쩌니 하지만은 공무원으로 하되 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평가제로 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저런 식으로 지금 있는 선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어요. 부패와. 그다음에 뭐 좀 이것도 약간 치대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좀 저희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기회해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서울 수도권과 차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그래서 그 이제 인력 풀이라는 것들이 이제 특히 지자체가 되면서 뭐 지자체장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과 좀 친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울산시장 선거만 해도 그 송병기라는 작자 그 지방의 토어처럼 군림하면서 그 선거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막 요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런 공무원 사실 지방에 요즘 그런 공무원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집권을 하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게 막 다른 세계적인 막 그 성공사에다 다 모아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지금 이 죽어가는 지방을 살릴까 말까한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지방의 행정들을 기획하고 뭐 지방의 어떤 그런 것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진짜 그 일본보다도 더 못하게 막 그 줄어가는 인구의 감당도 안 되고 새로운 먹거리 개발도 못하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 가군,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시 그렇습니다. 가군, 그다음에 나군, 그다음 지사, 그다음에 다군, 군수, 뭐 구청장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망케 해서 네. 경쟁을 통해가 네. 평가 경쟁을 통해서 배치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짜 오히려 연속성도 있고요. 예, 오히려 그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 무슨 청계천 파고 뭐 그 잘했다 하더라도요.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 개발하고 네네. 무슨 뭐 청계 고가도로 그 무슨 고가도로입니까? 3일 그 위에 그 예. 주택의 고가도로 예, 없애고 예. 이런 짓거리를 안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딴 데로 막 쓰거나 가로등이니 무슨 한국만큼 버스 타는데 정류장이 멋진 데가 없어요. 이런 거요. 다 낭비입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돈을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도 지금 능력별로 해서 임명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명수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이 정부의 이 지도 체제, 정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